AI가 창의성조차도 인간을 앞지를 수 있구나. 이 AI 시대의 도래는 이 기술 진보 그 이상이다. 창의력, 창의적 기획력.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인간다움이 이제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일자리가 대체된다기보다는 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뭘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이 들겠네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앞으로 자기만의 뭔가 이런 그 스토리를 서사를 주체적으로 AI가 결코 모방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그런 그 본질, 역량이 아닐까. 당신이 궁금한 AI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AI 지식특강 AI 토피아. 반갑습니다. 참 시간이 정말 빠른데 AI 발전 속도는 더 빠른 것 같아요. 맞아요. AI가 바꾸고 있는 세상, 특히 일자리의 미래, 정말 누구나 관심 있는 주제고요. AI 덕분에 새로운 기회가 열려서 반가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한편으로는 내 일자리 사라지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죠. 네, 승현님은 뭐 이런 변화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신지 체감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방송도 AI 방송을 하고 있고 네. 방송국에 있다 보면 변화에 굉장히 빠르게 이런 부분들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제 직업이 없어질 것 같진 않지만 그 직과 업에서 업 있잖아요. 일의 속성이 좀 달라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많이 해요. 네, 여러 고민 있으시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AI 토피아에서는 AI가 우리의 일과 직업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할지 차근차근 풀어가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이 주제를 아주 깊이 있게 짚어주실 지식 텔러를 모셨습니다. 서용석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미래에 대해서 몇 발짝 앞서서 고민하는 미래 텔러 서용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AI 시대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어떤 새로운 엄청난 기술이 나타났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이다. 사회의 일상생활부터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구조까지 다 폭발적으로 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식텔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문명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기술의 혁신은 단순히 그 기술의 문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다음에 사회를 운영하는 방식, 또 인간 존재를 이해하는 트랙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AI가 지금까지도 몇 번의 기술적인 돌파구를 통해서 지금까지 진화를 해왔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머신러닝이라든가 딥러닝이라든가 파운데이션 모델, 그다음에 또 LLM 같은 네.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생성형 AI가 등장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AI는 단순히 뭔가 우리의 일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은 이제 앞으로 무엇으로 인간일 수 있는가라는 아주 오래된 철학적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뭐 기술이 새로 나올 때마다 항상 일자리의 변화가 따라왔습니다. 그죠? 우리가 항상 그런 경험이 있었고, 맞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자동차가 이제 마차를 대체하면서 또 전기가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계속해서 무언가 새로운 일자리가 나왔던 거죠. 네. 항상 일자리에 대한 고민은 있었고, 야, 이렇게 되면 우리 뭐 하고 사냐? 그랬는데 또 놀랍게도 계속 또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AI 혁신이 만들어낼 일자리 분명히 또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 거 봐서는 과거에 있는 기술의 혁신이랑 비교했을 때 지금 AI의 혁신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의 그런 기술 발전과 혁신의 속도가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빠르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과거에는 어느 정도 뭔가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시간적 여유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도 늘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새로운 산업과 직업과 일자리를 창출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기존의 그런 산업과 또 직업과 일자리를 대체했죠. 마차 시대에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마부를 대체한 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마부는 비록 이제 일자리를 잃었지만 사실 자동차라고 하는 거대한 이제 산업군이 생성되면서
자동차 제조 자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또는 그 도로 인프라라든가 정비 이런 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그 일자리와 직업이 창출되었죠. 그렇지만 과거에는 뭔가 이제 적응할 기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적응할 기간 동안 뭔가 새로운 직업이나 또는 그 직무 전환에 필요한 네. 이런 그 교육과 또 훈련을 받을 수 있었고 또 이런 그 훈련을 통해서 네. 또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이 이제 가능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지금 그 AI는 완전히 네. 좀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워낙 그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데 정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과 모델과 서비스들이 우후죽순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아, 이제 AI 시대가 온다. 이제는 AI 개발자가 중요해진다. 그래서 한참 코딩 열풍이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 한 몇 달 지나니까 바이브 코딩이라고 이제 우리가 대화하면 AI가 코딩도 해준다. 맞습니다. 코딩 배울 필요 없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네. 그럼 뭘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되게 많고. 네. 그러니까 뭐 과거에 코딩 인력 100만 명 양성 뭐 이런 얘기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예,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무의미하게 된 거고 이게 적절한 비율일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딱 어떤 형국이냐 하면은 그 마차를 이렇게 모는 마부한테 내비게이션을 달아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게 쓸모가 있을까? 과연 그 마부가 그 내비게이션을 제대로 뭔가 작동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아까 그 뭔가 좀 이렇게 누적적으로 네. 쭉 발전하면서 어느 순간 이게 좀 임계점을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후변화랑 굉장히 비슷한 형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쌓이다가 어느 순간 이게 임계점이 넘어가면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예측하기가 좀 쉬워지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 딱 AI 기술 발전이 좀 그런 영역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예측이 어렵다는 게 예측이 사실 어렵죠. 과학계에서는 가장 큰 위험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챗 GPT가 등장한 게 이제 2022년 말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불과 2, 3년 사이에 이게 그 전 세계 지금 수억 명이 지금 네. 이 챗 GPT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없으면 이제 너무 예, 어색할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전문직 업무까지 이제 네. 대체할 조짐을 이제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노동에 진짜 종말이 올 수도 있는 건지 예. 이 일이라는 걸 우리가 진짜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AI가 노동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과거에는 주로 이제 농업에서 제조업, 또 제조업에서 이제 서비스업으로 이제 전환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이제 과거의 기술 혁신은 주로 이제 그 육체 노동이라든가 단순 반복 노동을 이제 자동화 시켰다면, 지금의 AI는 특히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지식 노동자한테 더 치명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뭐 사무나 백오피스라든가 뭐 이런 거 격리라든가 고객 응대, 뭐 마케팅 이런 것들은 이미 벌써 이런 그 자동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그 전문직, 소위 뭐 이런 그 의료라든가 법률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또 뭐 언론, 예술 이런 분야까지 지금 뭔가 이런 부족 개편을 가져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 뭐 약사, 보통 변호사. 사자 직업이라고 그렇죠. 하죠.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그 소위 오래 또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오랜 경험을 예. 이제 갖춰야지만 그런 그 직업군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런 직업군들도 이런 그 소위 그 기술에 의한 대체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하다. 예. GPT-4 처음 나왔을 때 또 뭐 로스쿨, 네, 이 변호사 시험도 합격을 했고 뭐 의사고시도 합격하고 이런 것들 보면은 진짜 야 저거는 AI가 못할 것 같은데 싶은 것들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예. 오히려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그죠? 변론문 예. 작성이라든가 판결문 작성 같은 경우 이미 그건 다 판례가 있고 정형화된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그런 그 전문직, 고속력 전문직을 이제 완전히 대체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완전히 대체하지는 않겠지만 그들의 직업적인 가치를 하락시킬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결국은 이런 그 AI를 잘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이제 부수적인 업무는 이제 AI한테 맡기고 자기는 조금 더 가치 있고 좀 핵심적인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자기의 그런 역량 자체를 네. 증강시켜주는 사람이 결국은 이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일자리가 대체된다기보다는 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뭘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이 들겠네요. 그렇죠. 마음가짐도 중요하고 또 어떻게 그걸 잘 활용을 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 네. 이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노동의 종말이 오면 실업과 불평등 속에 모두가 놓이게 될 것 같은데 좀 뾰족한 혹시 묘수가 있으십니까? 예, 일단 그 노동의 종말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사실 30년 전에 그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분이 결국 이제 앞으로 이제 자동화가 진행이 되면서 노동이 종말될 것이다 이런 또 예측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 제레미 리프킨 전에도 많은 미래학자들이 이런 뭐 인공지능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런 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그러니까 좀 종말하고 해방이란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예, 노동부터 해방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야, 종말과 해방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러니까 이 노동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관점이 틀린 것 같아요. 근데 고대에서는 노동을 굉장히 부자유스럽고 비인간적인 활동으로 봤습니다. 그리스나 로마 같은 경우. 예. 심지어는 지식노동까지. 어. 그래서 노동이라는 거는 그 짐승이 동물이 먹이를 찾기 위해 또 먹이를 먹기 위해서 사냥을 하는 것과 거의 동일시 취급을 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저희가 좀 토론 세션도 있으니까 네네. 그때 좀 한 걸음 더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재밌네요, 네. 이거. 그러면 교수님, AI가 어쨌든 노동에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타격을 준다면 네. 좀 구조적인 부분에서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1차원적인 그런 측면보다는 좀 다차원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술이 업무를 뭔가 대체한다기보다는 기존의 업무를 해체하고 재구성해서 직무를 재정의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뭔가 새로운 기계와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업무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업무 구조를 만들어서 또 이를 통해 가지고 뭐 업무의 생산성이라든가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또 기업 차원에서도 이런 그 직무 전환을 위해서 뭐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들을 이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개인도 이제는 항시적으로 그 리스킬링과 업스킬링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에 대해서 습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시대에 좀 더 유망한 산업이나 그런 직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예.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이거 회답이 나오나요, 오늘? 글쎄요, 그냥 제 어디까지 개인적인 견해인데 네. 그 호모 사피엔스하고 호모 파베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이 예. 그러니까 지혜로운 생각하는 인간, 그다음에 호모 파베르 같은 경우는 뭔가 도구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이 네. 인간이 동물과 이제 네. 구별되는 인간의 본질이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요한 호이징가라고 그 네덜란드의 그 철학자인데 이분이 1938년도에 호모 루덴스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유의 인간, 재미의 인간,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은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뭐 도구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노는 데 있다, 유의를 추구하는 데 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인간처럼 그렇게 놀이와 재미와 유의와 쾌락을 추구할까? 아닐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호이징가 같은 경우는요, 이 놀이가 뭐 단순히 뭐 여가나 오락이 아니라 인간이 가장 자유롭고 창의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이렇게 정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이가 인간의 그런 그 상상력과 네. 창조성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왔고 심지어는 문화 그 진보의 촉진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그 노는 것과 관련된 네. 그런 그 산업 또는 그런 직업군이 좀 각광을 받지 않겠는가. 근데 이제 호이징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일과 놀이의 경계가 굉장히 애매해진다. 그러니까. 예, 경계가 허물어지고. 오히려 이렇게 호모 루덴스를 몰래 하시던 분들이 그렇죠. 이제는 정규 루덴스로 예. 그냥 눈치 안 보고 노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려요. 직장에서 우리가 이거는 유희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어쩌면 진짜 이 수익 창출과 직결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일하면서 놀고 놀면서 일하고. 맞아요. 유튜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그런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쪽 산업, 그다음에 또 이런 그 문화 또 관광과 연결된 뭐 이런 가상
이런 여러 가지 그 컨텐츠들. 네. 그러니까 지금 캐대언 열풍이 그걸 그대로 제대로 반영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예. 보시면 전 될 세계 것 같습니다. 1위라니. 예, 거기서 부가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직업을 진짜 잘 선택하셨네요. 루덴스. 네. 저요? 저는 호모 사피엔스인데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인간의 본질도 그렇고 역량도 그렇고 네. 이제는 뭔가 멀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노후 대비할 때 뭐 자산 포트폴리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중요한 거는 역량 포트폴리오. 역량 포트폴리오. 역량 포트폴리오. 다양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 역량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진짜 많이 이 AI의 예. 와해적인 그런 기술의 혁명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역량, 생존 역량을 꼽아주신다면? 전 한 7가지 정도의 그 역량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기술 문해력. 문해력. 그러니까 기술에 대해서 뭔가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기술을 뭐 AI를 잘 활용하는 이런 것을 넘어서 이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사회적인 영향 또 그런 영향으로부터 네. 뭔가 책임질 수 있는 자세 이런 것들을 이제 포괄하는 개념이 기술 문해력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필요한 역량이 적응력입니다. 적응력. 중요하죠. 그러니까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어야 되고 뭔가 전환이 필요할 때 신속하게 또 네. 전환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새로운 이런 기술과 지식에 대해서 끊임없이 학습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이 이제 적응력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 역량은 이제 에질리언스라고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에자일에서 온 말인가요? 그렇죠. 에자일이 뭐 기민하고 유연하고 신속하고 뭐 이런 의미잖아요. 특히 그쵸. 뭐 변화나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는 이제 에자일한 역량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리질리언스, 회복력. 그러니까 이런 뭐 위기나 이제 충격을 받았을 때 그 충격으로부터 이제 빠르게 회복하는 회복 탄력성 그렇죠. 이런 회복 거. 탄력성.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합쳐서 저는 에질리언스라는 말을 만들어놨는데 에질리언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변화에 불확실성에 네. 기민하고 민첩하게 대응을 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역량. 이게 바로 에질리언스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중요한 역량이 창의력, 창의적 기획력. 같은 AI라는 툴을 활용을 해도 사용을 해도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를 보면요, 같은 200불짜리 그 챗GPT 딥 리서치를 똑같이 써요. 근데 가져오는 결과물이 달라요. 편차가 크게 난다는 겁니다. 이걸 얼마나 그 AI랑 잘 대화하면서 네. 거기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이러면서 이제 그 좋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갖고 오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그냥 처음에 몇 개 그냥 질문 던지고 그냥 AI가 출력해 놓은 그냥 결과물을 그냥 가져온 학생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 다섯 번째가 그냥 감성지능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공감, 그다음에 윤리적인 판단, 가치 판단 이런 협업 능력처럼 그러니까 기계가 모방할 수 없는 인간 본연의 그런 그 역량을 향상시키는 건데 AI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결국은 방향성을 정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 판단을 하는 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인문학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이 뭐 별겁니까?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네. 연구하는 학문이잖아요. 뭐 철학도 그렇고, 뭐 문학도 그렇고, 법학, 윤리, 심리 이런 것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공대도 중요하지만 이런 인문학 쪽이 점점 이제 그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중요한 게 아까 제가 그 호모 루덴스 말씀드렸잖아요. 유희 역량. 세계 경제 포럼에서 미래가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를 바로 이 유희 역량을 뽑더라고요. 최근에. 최근에.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유희 역량이 그러니까 그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놀이에 참여를 하고 놀이 자체를 즐기고 네. 또 놀이를 통해서 경쟁과 협업의 균형을 유지해서 그 놀이의 의미 자체를 확장시킬 수 있는 역량을 이제 유희 역량 이렇게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잘 노는 게 앞으로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놀면서 뭔가 수익도 창출하고 그리고 놀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네. 이런 방식.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나다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인간다움이 이제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결국 앞으로는 나다움이 중요해질 거다. 이 나다움이라는 건요, 이런 거 개인의 선택과 경험, 그다음에 그 미래에 대한 꿈과 과거의 그런 그 경험이 만들어낸, 직조해낸 일종의 그 서사, 스토리라는 거죠. 그 같은 문화권과
또는 시간대, 시대에 살더라도 각자 살아온 삶의 궤적이 다 다르고 네. 또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해석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앞으로 자기만의 뭔가 이런 그 스토리를 서사를 주체적으로 써내려 나갈 수 있는 역량이야말로 네. 그건 AI가 결코 모방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그런 그 본질, 역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곱 가지 말씀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그 에질리언스도 귀에 확 들어왔고요. 네. 나다움. 네.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는 AI 시대를 살아가는 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저는 가끔 저희 대학원 학생들한테 나다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라.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요. 선뜻 대답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저한테도 교수님이 나다움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도 언뜻 대답을 못 했어요. 저는 학생들의 그들 다움이 보여요. 네, 그들 개인의 스토리가 보이고 네.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재능과 적성과 장점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 다움 찾지 못할 때는 주변 사람이 찾아줄 필요가 있어요. 정보를. 예. 그러니까 부모님이 찾아줄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또 선생님이 찾아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직장 동료가 너 다음 이런 거야 라고 찾아줄 수도 있고 맞아요. 아니면 뭐 배우자가 찾아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네.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개개인과 네. 사회가 필요한 대비 좀 짚어주신다면.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AI 시대의 도래는 이 기술 진보 그 이상이다, 그 이상의 의미다. 그래서 뭐 개인들은 결국 이제 뭐 적응력이라든가 또 기술 문해력이라든가 또는 뭐 레질리언스, 그다음에 나다움 이런 것들을 이제 발굴하고 계속 이제 역량을 키워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 노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또 정의할지, 그리고 이제 사회를 어떤 방식으로 조직할지, 이 다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문명사적인 대전환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핵심은 이제 기술 자체가 아니라 인간다움과 나다움을 잃지 않으면서 그 AI와 이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회 계약과 인재 역량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가 관건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용석 지식텔러와 함께 AI가 과거의 기술 혁신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일자리와 노동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눠봤습니다. 결국 AI 시대의 핵심은 기술 그 자체보다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지켜내고 대비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AI 시대 우리 일과 직업에 닥친 핵심 쟁점들과 관련해서 저희가 한 걸음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텔러님 내일도 유익한 시간 기대해도 되겠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AI 토피아를 향한 서용석 지식텔러의 이야기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